바다는 실제로 얼마나 깊을까요? 지구 생명체의 무려 94%가 물속에 살고 있습니다. 놀랍네요. 육지의 산이 소외된 이웃이 된 것 같아요. 하지만 물 없이 살 수 없는 생명체가 그렇게 많다는 것은 사실 놀랍지 않습니다. 결국 지구의 70% 이상이 물로 덮여 있으니까요. 전 세계 해양에는 태평양, 대서양, 인도양, 북극해가 있습니다. 이들 대양의 바닷물은 1102km 길이의 욕조를 채울 수 있죠. 인류가 탐구한 바다는 이 거대한 자원의 5%에 지나지 않습니다. 여전히 나머지 95%는 미스테리한 미지의 대상이죠. 오랫동안 사람들이 제기해온 어려운 질문 중 하나는 실제 바다는 얼마나 깊은가입니다. 우리 채널을 구독하세요. 그럼 여기에 대한 답변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질문에 대한 답도 찾을 수 있습니다. 삶의 밝은 면에서 모든 진실을 밝혀드립니다. 빨간색 버튼을 클릭하셨나요? 좋아요. 그럼 세계 바다의 최하층까지 내려가 보죠. 천천히 일정한 속도로 하강하겠습니다. 그렇지 않으면 중요한 것들을 놓칠 수 있으니까요. 투광층 4.4m는 10m 높이의 다이빙대를 갖춘 표준 올림픽 다이빙 수영장의 깊이입니다. 인도의 도시 마하발리푸람에 수몰된 유적 세븐 파고다스는 수면 7.9m 아래에 있습니다. 적어도 과학자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. 10m 깊이에서 잠수부는 첫 번째 마티니를 맛봅니다. 잠수부의 공기 탱크에 들어있는 압축 질소는 매 10m를 하강할 때마다 마티니 칵테일을 한 잔 마시는 것과 비슷한 느낌을 줍니다. 열대 지역에서 다이빙한다면 약 20m 아래의 얕은 수심에 산호초가 있습니다. 또한 두 번째 마티니를 맛보며 약간의 희열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. 30m 해저에는 온열구역과 극구역이 있어 해초숲이 형성됩니다. 지구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생산적인 생태계입니다. 또한 세 번째 마티니의 맛이 올라오죠. 신체 반응 시간이 지연되지만 동시에 과도한 자신감을 느끼게 됩니다. 35m는 나이아가라 폭포가 떨어지는 물 웅덩이의 깊이로 폭포 높이의 약 3분의 2에 해당됩니다. 약 40m는 레크리에이션 스쿠버 다이빙이 허용되는 최대 깊이입니다. 또한 이 깊이는 세계에서 가장 깊은 수영장 깊이이기도 하죠. Y40는 이탈리아 파두아 지역에 있는 4성급 호텔 몬테그레토 테르메에 있는 다이빙 수영장입니다. 이 수영장은 기네스북에 올라 있어요. 호텔에서 티켓을 사면 프리 다이빙이나 스쿠버 다이빙을 즐길 수 있습니다. 60m에서 여섯 번째 마티니를 맛보게 되는데 이는 환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. 범고래들은 보통 이 깊이에 삽니다.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 잠수함은 이보다 약간 더 깊은 곳에서 운항되었습니다. 약 65m에서 이탈리아의 수중 사이클리스트 비토리오 이노센테가 2008년 세계 최장 깊이에서의 수중 사이클링에 성공했습니다. 해수면 아래 70m까지 내려가면 현존하는 가장 큰 어종인 고래상어를 만나게 됩니다. 7번째 마티니는 여러분을 공포에 떨게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졸음을 느끼게 할 수도 있습니다. 93m 깊이에는 1915년 독일 유보트에 의해 아일랜드 해안에서 약 17km 떨어진 곳에 침몰한 루시타니아호의 잔해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. 이 배가 해저 바닥으로 침몰하는 데에는 단 18분이 걸렸는데 1198명의 승객과 승무원이 승선한 상태였죠. 사실 루시타이나호가 옆으로 누워 해저로 침몰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해수면 밖으로 배가 솟아올라 있을 겁니다. 이 배의 길이가 약 240m에 달하니까요. 해저 100m는 조심하지 않으면 잠수부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. 그 이유는 가마병 때문입니다. 가마병은 잠수부가 표면으로 너무 빨리 올라오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.
수압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질소가 혈액이나 조직에서 빠져나올 시간이 충분하지 않게 됩니다. 이 때문에 질소 기포가 형성되는데 이는 혈관을 손상시키고 혈류를 막을 수 있습니다. 운이 나쁘면 심각한 관절 통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. 몸을 웅크리게 할 정도로 심각한 정도의 통증이 말입니다. 이러한 잠재적 위험에도 불구하고 허버트 니츠는 약 214m까지 도달했습니다. 더욱 놀라운 점은 그가 아무 장비 없이 다이빙을 했다는 점이죠. 정말 단숨에 그 깊이까지 내려갔답니다. 약 100m 깊이에는 또 하나의 독특한 해양 생물인 태평양 대왕 문어가 살고 있습니다. 대왕 문어는 카멜레온과 유사하게 암석과 산호에 따라 몸의 색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. 사실 이 문어는 길이가 6m에 달해 바다 괴물이 배에서 선원들을 끌어내린다는 공포 스토리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습니다. 한번 생각해 볼 일이에요. 문어를 잡았는데 문어가 물을 쏘아대면 어떡하죠? 6m 길이의 문어가 공격하는 대상이 된다면요? 약 108m에서는 러시아 핵 잠수함 K-141 커스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. 커스크는 2000년 해군 훈련 중 뭔가 심각한 문제로 인해 침몰했답니다. 약 130m 깊이에서 가장 깊은 수중 결혼식이 열리며 세계 기네스 기록이 탄생했습니다. 태국에서요. 다이빙 강사인 요시다 히로유키와 산드라 스미스가 2013년 9월 30일 식을 올렸답니다. 해저 170m 지점에는 카파시아호가 잠들어 있습니다. 이 배는 타이타닉 생존자 구조에 참여한 것으로 유명하죠. 불행하게도 이 영웅적인 배는 1918년 어뢰 공격으로 침몰합니다. 약광층. 약 200m부터는 약광층입니다. 이곳에서는 거대한 산갈치를 볼 수 있습니다. 솔직히 말씀드려 정말 못생긴 이 생명체는 길이가 10.7m까지 자라고 무게는 272kg에 달할 수 있습니다. 뱀같이 생긴 이 물고기의 등 지느러미에 비치는 붉은빛과 튀어나온 눈을 보면 바다 괴물이 뭔지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. 약 300m까지 내려갑시다. 당황하지 마세요. 일본 거미개일 뿐입니다. 그게 말이죠. 사실 이 거미개는 약 3.7m 이상 자랄 수 있고 무게는 약 20kg에 육박할 수 있답니다. 다리 사이가 약 4m에 달하니 개가 그리한다면 여러분 몸 위에 올라설 수 있죠. 하지만 이 개의 거대함은 대부분이 다리입니다. 몸통은 보통 45cm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. 실은 다리 때문에 이 개가 더 공포스러운 걸까요?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? 궁금하네요.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. 약 332m 지점은 스쿠버 다이빙으로 도달한 최대 깊이입니다. 이집트의 아메드 가브르가 2014년 성공했죠. 슈피리어 호수의 바닥에 닿으려면 약 406m 아래로 내려가야 합니다. 이 호수는 캐나다와 미국 양국에 속하며 표면적이 세계에서 가장 큰 담수어입니다. 이제 약 443m 지점입니다. 강력한 힘을 가진 누군가가 이 아래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넣으면 딱 꼭대기에 다다르게 됩니다. 약 500m 깊이는 흰 긴 수염고래가 잠수할 수 있는 최대 깊이입니다. 흰 긴 수염고래는 지구상에서 가장 크고 시끄러운 동물입니다. 10층 건물 높이의 동물을 상상해 보았다면 그럴 필요 없이 긴 흰 수염고래를 세로로 세우면 됩니다. 이 고래의 혀는 코끼리만큼이나 무겁고 심장은 차보다도 더 묵직합니다. 시끄러운 것에 대해 말해보자면 제트기 엔진 소리가 140dB 정도인데 이 고래의 울음은 188dB에 달합니다. 흰 긴 수염 고래의 비명 신음, 맥박은 1609km 떨어진 다른 고래들이 들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. 535m는 황제 펭귄이 잠수할 수 있는 최대 깊이입니다. 이 깊이에서 펭귄이나 잠수부가 경험하는 수압은 북극곰이 25센트 동전에 서 있을 때
동전에 가해지는 압력과 같습니다. 소파 채널, 즉 심해 음파 통로는 약 600m 깊이에서 시작합니다. 이것은 고래와 잠수함이 장거리 음파 통신에 사용하는 수충입니다. 해저 약 610m는 ADS로 불리는 대기압 잠수복을 입고 사람이 잠수할 수 있는 가장 깊은 곳입니다. 약 700m 깊이에는 유럽 장어가 삽니다. 안타깝게도 멸종 위기에 처한 이 종은 유럽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길이는 거의 1.5m나 됩니다. 해저 약 830m에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인 두바이의 부르즈 칼리파를 세워볼 수 있겠네요. 대왕 오징어는 해수면 약 900m 아래에 삽니다. 이 오징어의 눈은 가로 26cm로 프리스비 원반 크기 있고 물로 채워져 있습니다. 오징어가 죽으면 눈에서 물이 흘러나오게 되죠. 암컷은 수컷보다 3m 더 깁니다. 이 생물의 평균 길이는 심해 거대증으로 인해 약 12m에 달합니다. 대왕 오징어의 빨판은 톱니 모양의 고리로 둘러싸여 있습니다. 그들의 적인 향유고래의 공격을 받으면 대왕 오징어는 이 빨판을 사용해서 거대한 원형 모양의 상처를 남깁니다. 하지만 매년 450만에서 1천만 마리의 대왕 오징어가 향유고래들에게 잡아먹힙니다. 무광층. 수면으로부터의 빛은 이 지점에 도달하지 않습니다. 볼 수 있는 것은 칠흑 같은 어둠뿐입니다. 게다가 이 지점에 도달했을 때 느끼는 수압은 금성에 서 있을 때 느끼는 압력과 같습니다. 거의 즉시 으스러집니다. 약 1.1km 깊이에서 과학자들이 가장 깊은 해저 화산을 발견했습니다. 태평양에 있는 웨스트 마타입니다. 약 1.2km는 심해 음파 통로가 끝나는 깊이입니다. 치명적이고 포악하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른 백상아리는 70년 이상 살 수 있는데 약 1.3km의 깊이에서도 멀쩡합니다. 이 깊이에서는 가장 깊은 잠수를 하는 파충류를 목격할 수도 있습니다. 바로 현존하는 최대 크기의 거북 종류인 장수 거북입니다. 이 거북은 딱딱한 등껍질이 없는 것으로 유명합니다. 약 1.5km는 포괄어업으로 불리는 어업 기술이 사용되는 깊이입니다. 무거운 추가 달린 거대한 그물로 해저면을 쓸면서 이를 벗어날 정도로 똑똑하지 못한 모든 어류를 포획하는 기술입니다. 약 1.6km는 러시아 바이칼 호수의 최대 깊이로 물의 양으로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담수호입니다. 더 깊이 내려가서 1.8km 아래까지 가봅시다. 이곳은 그랜드 캐년이 수중에 있었다면 도달했을 그랜드 캐년의 최남단입니다. 해저 약 2km에는 블랙 드래곤 피쉬가 살고 있습니다. 별로 만나고 싶진 않으실 겁니다. 사실 이 어종은 외계인 영화에 나오는 생물체와 거의 비슷하게 생겼습니다. 다행히도 이 생물체의 특성상 손전등 없이는 찾지 못하실 거예요. 그래도 손전등을 쓰시진 말고요. 약 2.3km는 향유고래가 잠수할 수 있는 최대 깊이입니다. 밀향고래라고도 부르는 이 고래들은 이빨이 있는 가장 큰 고래로 길이가 19m에 이릅니다. 약 3km 깊이에서는 심해 산호초를 볼 수 있습니다. 심해 산호초는 모든 대양에서 볼 수 있습니다. 약 3.1km 깊이는 해저 원유 시추를 하는 가장 깊은 곳입니다. 3.7km는 세계 해양의 평균 깊이입니다. 3.8km 물 밑에는 영국 여객선 타이타닉호의 잔해가 있는데 타이타닉은 빙산과 충돌한 후 1912년에 대서양에서 침몰했습니다. 들어보셨을 겁니다. 조금 더 아래 3.9km 해저에는 에어프랑스 447 기종의 블랙박스가 있습니다. 에어버스 A330은 2009년에 대서양에 추락했습니다. 심해.
약 4km 깊이에서 무광층이 끝나고 심해가 시작됩니다. 심해에서는 수압이 가장 두렵습니다. 6.45 평방센티미터당 5.5톤에 달하는 수압이니까요. 이러한 환경에서 살아있는 생물이 있을까요? 답은 있다입니다. 이 깊은 곳에는 이빨 물고기로 불리는 바이퍼피쉬, 아귀 목류인 앵글러피쉬, 송곳니 물고기로 불리는 팽투스 피쉬 등 다양하고 이상한 형태의 생물체가 서식합니다. 약 4.6km의 깊이의 바다는 다양한 해양 쓰레기로 채워져 있습니다. 플라스틱과 어망은 가장 대표적인 해양 오염 물질입니다. 약 5km까지 내려가면 해저 열수공이 뜨거운 물을 뿜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흑색 분출구라는 뜻의 블랙 스모커라고도 불립니다. 약 5.8km는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난파선을 만날 수 있는 깊이입니다. SS 리오 그란데는 1941년에 남대 서양에서 침몰했고 1996년에야 발견되었습니다. 해구 약 6km 깊이에서 심해가 끝나고 해구 영역이 시작됩니다. 이 깊이의 수압은 해수면에서 느끼는 것보다 1100배 더 셉니다. 이는 사람이 보잉 747 전보제트기 50대를 들어 올려야 할 때 느낄 수 있는 압력입니다. 만약 아무 보호 장비 없이 이 깊이로 이동한다면 즉시 으스러질 것입니다. 과학 연구에 사용되는 아이시스 수중 로봇은 약 6.5km 깊이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. 약 8.2km는 살아있는 물고기가 목격된 가장 깊은 곳입니다. 이 어종은 2014년 마리아나 해구에서 발견된 꼼치입니다. 약 10.7km는 제노피오포르라는 거대 단세포 생물이 20cm까지 자라고 편안히 서식할 수 있는 깊이입니다. 2012년 영화 어비스와 타이타닉의 제작자인 제임스 캐메런은 지구에서 가장 깊다고 알려진 곳인 챌린저 딥의 거의 밑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. 작은 잠수함을 타고 그는 해수면 아래 거의 10.9km까지 내려갔고 그곳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외롭고 척박하다고 묘사했습니다. 인간이 도달한 가장 깊은 지점은 10.91km였습니다. 1960년 돈 월시와 자크 피카르가 심해 잠수정 트리에스테오를 타고 이 믿기 힘든 깊이까지 내려갔습니다. 필요한 깊이까지 내려가는데 5시간이 걸렸지만 불행히도 그곳에서 20분만 머문 후에 돌아왔습니다. 잠수함 창문 하나가 깨져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. 조금만 더 내려가 보죠. 약 10.97km는 상업용 비행기의 평균 비행 고도입니다. 비행기 창문 밖을 내려다본 적 있나요? 그렇다면 바다가 얼마나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깊은지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. 마침내 약 11km 깊이가 바다의 맨 밑바닥입니다. 인류에게 알려진 바다의 가장 깊은 지점인 챌린저 딥이죠. 하지만 과학자와 연구자들은 믿을 수 없이 깊은 이곳도 바다의 가장 밑바닥은 아닐 것이라고 믿습니다. 인류가 새로운 챌린저 딥을 발견할 날이 올까요? 사실 누가 알겠어요? 아마도 그때쯤엔 세계 바다에 대한 더 많은 미스테리도 밝혀지겠지요.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? 지구의 바다에 대한 더 많은 비밀을 알아보시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. 그리고 댓글로 알려주세요. 여러분은 마리아나 해구까지 내려가 볼 용기가 있나요?